내 집 마련을 향한 글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꽉 막혀있던 부동산 거래에 지금 변화의 조짐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세입자를 끼고 있어서 사실상 거래가 어려웠던 매물들의 출구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 흐름이 실제 거래 회복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흐름들 발빠르게 정리해보시고 또 다양한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거든요. 02-2638-3964번, 서울 전화 02-2638-396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네, 저희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어떤 어려운 고민도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시는 분이죠.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자, 목요일 3시에 찾아뵙는 이윤환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하는 시간이고요. 많은 분들 전화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엑기스 있게 여러분 고민들을 풀어드릴 테니까요.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면서 고민 해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생방송 중에 전화, 문자 연결 바로 하실 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자리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자리죠, 대표님? 자, 아무래도 이제 방송을 사실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전화를 하고 하는 것도 좀 사실 용기가 필요하기도 해요. 물론 이제 편안하게 전화를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는데 그래서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제 세미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몸을 움직여야 돼요. 우선은. 자, 움직여서 여기까지 이 성수동까지 와서 정말 대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로 강의를 듣는데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이냐를 생각을 해본다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얻어가는 좀 이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던 세미나를 통해서 가실 때만큼은 너무 이렇게 밝게 많은 것을 얻어간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아, 세미나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많은 큰 도움을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좀 어지럽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양도세 중과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좀 전하는 등 해서 좀 혼란스러운 과정 속에서 자, 어떻게 앞으로 해법을 찾아갈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고민도 얘기하고요. 또 세미나 주제가 모아타면 예정지 소액 투자인 만큼 우리가 좀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소액을 갖고 투자하는 방식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또 그냥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어느 기간 동안 얼마의 이익을 낼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부분으로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게 된다면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이렇게 섬세한 부분에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오셔서 그냥 일석이조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뭐 일석오조 이상으로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다 자부하니까요. 많은 분들 신청하셔서 정말 세미나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한번 편하게 참석하셔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신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슈 체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이제 많은 시선이 쏠리고 있는 이슈라고 하면 단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SNS를 통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좀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다주택자들의 이제 부동산 투기를 뭐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다주택자들의 선택지가 앞으로 점점 좁아질지 이 부분도 관건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주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대표님?
자, 그래 뭐 대통령 의지가 좀 강한 거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집값 안정을 위해선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다주택자들이 마치 다주택자가 추가적으로 될 경우에 투기꾼으로 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주택수를 자꾸 늘려가면서 투자의 방향을 부동산 쪽, 특히 이제 주택 쪽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흡사 투기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미 다주택자인 분들을 투기 세력으로 몬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건 문재인 정부 때 했었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좀 하나 둘 집을 내놔서 원활한 공급량은 뭐 좀 확대는 일시적인 부분이에요. 문제는 이 다주택자들을 투기 세력으로 몬다라는 뉘앙스에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중과한다라고 한다면 이 중과라는 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파장이거든요. 이 다주택자들이 과연 이제 버틸 힘까지 이룰 수 있도록 뭐 보유세까지 강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 애초부터 이 사람들이 투기꾼이라고 하는 행태 자체의 생각이 출발이 잘못됐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 한시적으로 이제 5월 9일을 기점으로 과연 중과를 이제는 하겠다. 지금 이제 한시적으로 유예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하겠다고 했을 게 그 파장은 이미 우리가 검증이 됐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도 이미 2017년 8.2 대책, 그다음에 2018년 4월 1일 이전까지 팔아라. 그 이후에는 다주택 중과를 할 거다. 그냥 단순하게 20%포인트, 30%포인트로 2주택, 3주택자를 올리겠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면 세금이 좀 20% 더 올라가겠네, 30% 올라가겠네가 아니라 그 세율에서 20%를 증가시킨다라고 한다면 3주택자들은 80%가 넘는 세율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10억을 벌었다. 뭐 8억 몇천을 내는 누가 팔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이 다주택 중과가 결국은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못 팔게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시 되고 있는 게 수요 공급 논리인데 이 공급이라는 부분이 신축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확대해 갔다 하는 의지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근데 우선은 수요에 대한 심리를 굉장히 좀 틀어 막았어요. 우선적으로는 서울 전역 또 수도권 일부를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통해서 실제 거주할 사람만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수요 정책을 수요에 대한 억제책을 냈고 또 대출에 대한 부분까지도 굉장히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더욱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거는 공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공급이라는 게 새로운 주택,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공급량에 그치면 되는데 공급이란 수요 공급 논리라는 거는 이 거래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수요층들의 수요자들은 이미 굉장히 조금 축소돼 있는데 공급, 팔 수 있는 사람들이 물건이 없다라고 했을 때 과연 수요층들이 적어졌지만 물건이 적어졌을 때 거래량은 적어지겠지만 결국은 가격이 오르는 효과를 문재인 정부 때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2017년, 2018, 2019, 2020년까지 계속 그거를 유지해 가면서 집값을 그렇게 과도하게 올려놨는데 과연 이재명 정부는 처음에부터는 세금에 대한 부분은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이유가 있겠느냐. 물론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조금 더 과감하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저기 한다고는 하지만 너무 좀 이렇게 국민을 통해서 집을 내놓고 뭐 좀 공급량이 많도록 일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조금 모순 잘못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뭐 국민을 통해서 윽박 지르고 빨리 집을 내놓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양도세 중과할 거예요. 양도세 중과하면은 내놓는 사람 별 수 없을 게 뻔한데 5월 9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6월 1일 지방선거예요. 자, 그러면 다주택자들의 민심은 아예 5월 9일 이후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심이
많이 이 찬물을 끼얹듯이 좀 이렇게 안 좋겠죠. 그러고 나서 지방선거를 맞이한다? 이것도 상실이 상당히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맞느냐? 제가 봤을 때는 5월 9일까지는 어쨌든 물건을 많이 내놓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렇게 하고 이유는 한시적으로는 좀 유예 정도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그 이후에 3개월을 연장을 시켰다. 그래서 8월 9일부터는 아예 중과를 하겠다. 그 이후에 대한 내용을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서 지금 가겠다 믿고 따라달라고 하는데 믿고 따를 게 따로 있지 이미 실패한 정책을 갖고 그대로 답습하는 이유를 뭔지 좀 다시 한번 정부에서는 깊이 고민을 해보고 일시적으로 지금 공급량 그냥 팔 물건을 많이 해서 집값을 좀 떨어뜨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이지만 문제는 중과를 시행하고 나서의 이후의 문제가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현실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 국민들의 정세에 미치는 영향들을 잘 고려해서 정책 방향을 좀 잘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일시적인 집값 안정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시행 이후의 방향은 조금 더 좀 생각을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담긴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대통령의 의견이 좀 강한 그런 의지가 강한 상황인데요. 선거도 앞두고 있고 그 이후에 또 부동산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언제든지 또 발빠르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이야기 체크를 해보셨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 관련해서 요즘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와중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은 오프라인 자리 한번 또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동 인근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장소와 주제 이렇게 번호 좀 내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주제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들 한번 이야기 편하게 나눠보시면 되겠고요. 문의사항은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하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도 역시나 전화를 또 주셨습니다. 저희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네, 저는 빌라를 하나 사고 싶은데 예. 빌라를 어느 곳에 사야 되는지를 잘 판단이 안 되고 또 소자본이다 보니까 예. 강남 쪽 깊은 곳에는 조금 머뭇거려지고 해서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데는 네. 목 이동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목 이동이요. 목이동 네, 한 505번지 뭐 이런 일대. 네. 네. 그럼 예산은 어느 거기야- 정도 생각하세요? 예산은 뭐 한 2억 미만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 2억 미만으로 목 이동. 네. 그리고 다른 쪽도 보고 계시는 곳이 있으실까요? 다른 쪽은 마곡 쪽하고 예. 영등포 쪽 좀 설명을 조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네. 우선적으로 모기동 쪽을 많이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목 이동을 1순위로 네. 분석을 해보고 네. 그 외에 네. 영등포와 네. 마곡 쪽 2억 미만으로 어디가 괜찮을지 저희 한번 분석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네. 시청자님 네. 지금 이제 사실 한 2억 이하로 네. 투자를 하고 싶은데 사실 2억이 어찌 보면은 작은 돈은 아닌데 네. 그렇다고 또 큰 돈도 아니에요. 네, 요즘에는 근데- 그거 갖고 너무 예, 근데 2억 갖고 좀 알차게 투자하시고 싶은 마음에서 네. 지금 모기동 쪽에 좀 투자를 해보면 어떠냐라고 하는데 네. 저는 우선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네. 아주 괜찮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네.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우선 저는 그래요. 투자라는 거는 네. 사실 거시적으로 따졌을 때 뭐 아파트 투자도 있고 저기 좀 지금은 아파트 투자가 할 수가 없죠. 실 입주를 해야 되니까 그죠? 네. 네.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하는데 네.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연립 빌라 다세대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갭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갭을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 재개발을 바라보고 아파트가 되어지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향후에 아파트 시세가 얼만큼 높아질 지역이냐라는 부분이 가장 관건이에요. 그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시세라는 평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우선 이런 것도 있어요. 아, 거기가 실제로 재개발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곳이 있고, 아, 재개발 얘기는 있는데 아직은 확실하게 하진 않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네. 재개발을 진행을 좀 서둘러서 잘 될 곳이 있고, 지금은 아직 좀 모호한 데가 있고, 아직은 예의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럼 이런 재개발 예의가 되고 있는 곳, 될 예정인 곳, 아예 예의가 없는 곳, 이걸 우선하느냐, 아니면 아까 얘기대로 아파트 시세가 좋은 지역을 우선하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게 우선한다고 보는 거예요. 우선은. 아, 지역을. 네. 자, 지역을 우선한다고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양천구 목 이동 어떠냐라고 한다면 네. 그 지역이 바탕이 되는 부분은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 시세가 얼마짜리냐를 놓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잖아요. 네. 자, 그랬을 때 목 이동 쪽으로 갔을 때 아파트가 단지가 들어서면 얼마 정도까지 올라서 주겠네. 그리고 향후 상승 여력도 더 있겠네. 이런 가치를 놓고 향후에 상승 여력이 있느냐를 놓고 또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디테일하게 갔을 때 재개발이 지금 되고 있는 곳은 프리미엄이 좀 붙었을 것이고, 재개발 네. 예정인 곳은 약간의 프리미엄이 존재할 것이고, 재개발 예의가 없는 곳은 프리미엄이 전혀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선 제가 지역 선별은 향후에 아파트 시세가 높아질 곳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 양천구 목동을 예시로 들었는데 제가 오케이를 했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양천구로 이제 넘어가 보자고요. 네. 그래가지고 양천구 쪽으로 해서 양천구 목동 쪽으로 이제 왔어요. 자, 그러면 목동은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우선 양천구 자체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요. 전체적으로 이 목동 아파트 단지들이 거대하게 이렇게 들어서 있어요. 그잖아요? 네. 예, 여기는 뭐 그야말로 계획된 주거지입니다.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해서 뭐 워낙 학군도 좋고 아파트 가격도 비싸고 이제는 이제 재건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가고 싶지만 자금이 너무 이제 많이 드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양천구에서 이제 선택해야 될 다음 후보지는 어디냐라고 한다면은 어찌 보면 목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목동 라인 자체가 이렇게 염창역이나 등촌역 아래에 있는데 목 네. 2동, 목 3동, 목 4동 이렇게 저층 주거지로 형성이 돼 있어요. 네. 자, 근데 이 안에서도 또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목 4동 라인 같은 경우 현재는 지하철 노선이 없어요. 지하철하고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가까울수록 더 아파트 가격의 상승 여력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본다면 목 2동 쪽, 3동 쪽 조금 더 좀 더 유리할 거예요. 근데 아까 마침 우리 시청자님이 목 네. 2동 쪽을 좀 보고 있고 500 몇 번지를 네. 좀 보고 있어요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예, 자, 그거를 조금 이제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이 목 안에서 2동 쪽을 하고 싶어서. 나도 네. 모아타운 할래, 나도 모아타운 할래 하는 지역들이 자꾸 나타나요. 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지역 중에서는 지금 좀 활발하게 잘 진행돼야 될 곳이 네. 어디냐면 이쪽 그 염창역 그 옆에 목동 네. 롯데캐슬 위너 아파트라든지 목동 롯데캐슬 마에스트로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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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지 옆에 이렇게 네. 차지하고 있는 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 요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모기동. 네, 모기동이 좀 폭은 넓어요. 네. 자, 근데 제가 이 중에서 조금 지역을 조금 뭐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좁혀본다라고 한다면 네. 요 아파트 목동 롯데캐슬 위너 아파트와 마에스트로 아파트 단지 또 여기 그 목동 금호베스트리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이 라인 자체가 어찌 보면은 아파트 단지들하고 어울려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아타운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신속통합기획하고 모아타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신속통합기획은 전면 개발이에요. 여기 구역진이 됐다 그러면 전부 다 개발을 해가지고 전부 다 네. 새로이 도로를 놓는데 도로 네. 자체는
다른 외지 차량이 다닐 수가 없어. 이 단지 내에서만 활용하는 겁니다. 네. 근데 모아타운은 이런 식으로 기존 도로들은 이용을 하게끔 해요. 다른 외지인도 돼. 대신에 네. 단지 블럭 단위로 이런 식으로 들어서고 길은 이렇게 낮아 있는 선 이런 식으로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모아서 모아타운이 형성되는 거예요. 즉 네. 이렇게 그 목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기반 시설, 즉 도로망이 어느 정도 잘 구비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신속 통합 개혁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네. 모아타운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모아타운의 장점이 아까 같이 이렇게 도로를 놔둔 상태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키포인트 장점은 뭐냐면 사업이 빨리 돼요. 모아타운이. 많은 분들이 신속 통합 계획이니까 신속하게 사업이 빨리 될 거라고 하지만 여기는 재개발에 관련된 도정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모아타운은요 굉장히 절차가 축소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 네. 기간이 신속 통합 계획보다도 반이 안 돼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다가 이 사업이 잘 되려면 나중에 결국은 목적이 아파트가 되어질 건데 이왕이면 지역 선정을 할 때 아파트 단지들하고 어울렸을 때 여기서 만약에 한 2,000세대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 아파트 단지랑 어울려서 합쳐서 4, 5천 세대가 됐을 때는 결국은 얘네 기존에 있는 아파트와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네.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지역을 네. 선택하는 게 맞고, 자, 그다음에 이제 모아타운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이 원활히 잘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노후도가 차야지 사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 실질적으로 이런 저층 주거지들이 모아타운 사업을 할 때 아까 같은 그 재개발 방식, 그 도정법에서의 방식 자체는 노후도가 67%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이쪽 사업은 57%, 그것도 20년 연한, 여기는 30년 연한 일이 돼요. 즉 20년 연한에 57% 노후도가 된다고 한다면 사업이 진행돼요. 그게 통상적으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형 그 모아주택 사업이 되는 거예요. 모아타운은 전체적인 테두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그 사업이 이제 잘 진행되기 위해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라고 한다면 우선 이 모아타운이 작지 않아요.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몇백 세대 짓고 말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모으면 2,000세대, 3,000세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진입로가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진입로에 대한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이 안에서만 꽁땅꽁땅 본인들끼리 모아타운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나중에 불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꼼꼼하게 챙겨야 돼요. 즉, 진입로 부분이 좀 잘 확보되어 있느냐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잘 되려면 동의가 잘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동의율이 높아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 동의율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선 상가들이 많이 있으면 동의가 낮습니다. 상가분들은 월세 수익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그분들은 동의지를 안 해요. 또 다가구 주택이 많으면 그것도 월세 수익을 받아야 되고 또 단독 주택이 많으면 그것도 마찬가지 동의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빌라 분포가 얼마나 많냐,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얼마나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이 실질적으로 노후도에 맞춰서 사업되는 건 나중 문제. 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목동에 그죠, 목 이동 쪽에 좀 알아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염창역 쪽에서 아까 기존에 있는 아파트 단지 옆쪽에 진행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아직은 얘기가 없이 준비만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쪽을 들어가서 여기에 어떤 물건을 매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그 프리미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중에 충분히 시세 차익 정도 본다 그러면은 한 10억 이상 정도는 볼 수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표님 거기 모기동으로 선점해도 괜찮다는 사도 말씀. 괜찮은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려고 너무 많은 많은 걸 말씀이에요. 네. 그 말씀 하나 들으려고 저도 오늘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네. 이게 그래요. 이렇게 시청자에 대한 전화 상담이라는 게 네. 사도 돼요.
라고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부연 설명이 합리적이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합리성이 없으면 사도되는 근거에 의해서 굉장히 뭐 꼭 그렇게 뭐 꼭 사야 될 만하진 않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 네네. 솔직히 2억대 이런 물건들을 만약에 이제 한다 뭐 네. 무아주택이나 뭐 재개발 쪽으로 한다라고 한다면요. 네. 자 아까 뭐 마곡도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영등포도 생각하는데 그래도 네. 난 목동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시청자님이 먼저 얘기를 네네. 하셨잖아요. 네네. 그 얘기가 저하고도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네네. 뭐 구로구도 있고 여기 금천구도 있고 또 네. 아까 영등포 네. 동쪽도 있고 마곡도 있다고 쳐요. 네. 네. 그죠? 근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한강 라인하고 접해 있는 게 제일 유리해요. 네. 한강 라인하고 꼭 한강을 보고 있지 않다고 손치더라도 한강 근접해 있는 곳, 특히 9호선 라인에 근접해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네. 기본적으로 향후에 아파트 시세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9호선 라인의 벨트를 놓고 봤을 때 도보 약한 뭐 많이 걸리면 15분, 한 10분 안쪽 정도로 해서 9호선 라인에서 좌우측을 살펴서 그쪽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한다면 시세는 읽어줄 거란 말이에요. 네. 물론 한강변 아파트가 좋을 수도 있고 다 하긴 하는데 9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한강 쪽 라인 그렇지 않은 쪽 라인이 다 커버가 돼요. 시세적인 판단 기준은. 이해되시겠죠? 네, 그리고 모기동은 한강변하고 어느 정도 저기 지도를 한번 접근성이- 잘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한강이라는 라인을 이렇게 네. 보면은 네. 통상적으로 이렇게 9호선 라인 안쪽 있죠? 네. 예, 9호선 안쪽 뭐 가양동을 예를 들 거예요. 가양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예시로 든다면 네네. 여기를 한강변 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네. 네네. 그리고 등촌주공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한강변 라인은 아니죠. 그렇죠. 한강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멀지요. 한강 네. 조망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라는 부분은 이왕이면 한강하고 얼마나 근접돼 있는데 보통은 한강과 그리고 지하철 사이를 얘기를 해요. 여기 구역이 한강 조망이 되는 라인이다라고 판단을 해요. 네. 자, 근데 아파트 시세를 이렇게 놓고 보면요. 실제로 여기 들어갔을 때 가양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비싸냐 등촌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비싸냐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지금 등촌동에 있는 아파트가 더 비싸요. 네. 즉, 이 한강 조망이 된다는 측면에서의 뭐 어떤 프리미엄이나 이런 거에 있을 수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9호선 라인을 이용하면서 한강 라인 쪽 아니더라고 라고 하더라도 그쪽 라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시세가 충분히 올라줄 수 있는 요지는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얘기하는 한강 라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목동으로 왔어요. 자, 목동 이 9호선 라인을 건너서 이렇게 보면요. 이쪽은요 염창동이에요. 네. 이쪽은 목동이고요. 그죠? 네. 네. 예.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까 얘기한 대로 염창동이 좋겠네라고 하지만 염창동은 재개발할 수 있는 구역이 없어요. 네. 다 이미 크고 작은 아파트들이 다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럼 네네.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목 2동, 목 3동 이 중에서 지하철역하고 얼마나 가깝느냐 그리고 이 기존에 있는 아파트 단지하고 어울렸을 때 얼마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 정도만 내가 선택을 하게 된다면 얘마저도 아까 가양동과 등촌동을 비교했다시피 얘마저도 아파트 시세는 오히려 염창동에 있는 아파트 시세를 넘어설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말씀 잘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나중에 마곡동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곡동 쪽. 마곡동 설명은 아니 저는 그래요. 이거는 네. 재개발이잖아요. 마곡동에도 모아타운. 하는 데가 있어요. 모아타운이 정확하게 그쪽으로 잘 몰라서.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우리가 이제 마곡지구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마곡지구를 토대로 해서 신도시처럼 넓게 퍼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재개발은 저층 주거지를 갖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이쪽 등촌동이라도 공항동 쪽이라든지 이쪽 부분도 있기는 하는데
네.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항하고 가깝기 때문에 비행기 뜨고 내리는 부분 네. 때문에 네. 아파트 시세는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높이 나갈 수는 없어요. 오히려 네. 9호선 라인에 목동 정도가 됐고 아까 뭐 마곡동 또 아니면 네. 영등포동까지 영등포. 비교를 한다고 네. 그랬는데 우선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네. 아파트 시세가 올라가려면 네. 아까 얘기한 9호선 벨트에 염창역 주변에 있는 모아타운 정도만 노리는 게 낫지 이것저것 고민을 하다 보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즉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알겠습니다. 모기동이라고 하면 모기동에 딱 그 중심을 잡고 모기동 안에서 어디를 디테일하게 매입을 했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모아타운 사업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긍정적인 암시를 갖고 매입을 해서 진짜 사업이 순차적으로 가고 나서 나중에 아파트를 10년 안에 이렇게 그 입주할 수 있는 이 정도가 되는 거를 지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생각을 네. 하시고 필요하시면 네, 세미나에 오셔서 네, 좀 더 그러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세미나 한번 가겠습니다. 네, 네. 디테일하게 구역을 좀 말씀드려볼 네, 테니까 세미나 때에서 좀 더 좀 구체적인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시청자님. 도움 많이 됐습니다.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 그 궁금해하시는 지역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분석을 해드리려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나누지 못한 이야기는요, 나중에 추후에 추가적으로 상담 요청 주시거나 세미나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상담 내용 꼭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 이번에는 문자 하나 만나보고 갈게요. 029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신속통합기획보다 모아타운 사업이 더 빠르다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앞선 상담에서 또 언급을 해주시긴 하셨죠. 신통기획과 모아타운 어쨌든 좀 재개발을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성격이 좀 다르긴 하잖아요. 어떤 쪽이 좀 더 사업이 빠른가요, 대표님?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이래서 이렇게 사업이 빨리 될 수 있거나에 대한 구분은 명확히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신속통합기획 그죠? 그리고 모아타운. 자, 둘 다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재개발 구역을 빠르게 구역 지정을 하겠다. 그 이후에도 공공이 지원을 해서 빠른 시기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속 통합 기획의 후보지로 됐을 경우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겠다라는 부분. 자,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아타운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 또 빠른 시간 내에 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사업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부분인데 근본적으로 이 신속통합기획의 모법이라고 한다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규모 주택정비법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 비슷하지 않냐? 라고 한다면 틀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업 방식 자체가 아예 틀려요. 기본적으로 이 도정법에서 진행하는 신속통합기획의 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에서 우리가 이제 재개발만 놓고 봤을 때 보면 사업의 방식은 우선 기본계획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구역 지정을 해야 될 거고요. 자, 그럼 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추진위 구성, 그 다음에 조합 설립, 그 다음에 사업시의 인가, 그 다음 관리처분, 그리고 이제 이주 철거, 그 다음에 이제 공사하고 준공하고 이르기까지 복잡한 과정을 겪는 데 있어서 이 기본 계획 또 구역 지정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5, 6년이 걸려요. 그거를 빠르게 2년으로 단축시키겠다는 초기에 어떤 사업을 좀 신속하게 하겠다는 부분과 맞물려서 다른 사업도 굉장히 조금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통상적으로 지금 한남뉴타운만 해도 30년 걸리고 있는데 여기를 조금 축소해서 한 15년 안쪽으로 사업을 하겠다라는 골자 내용입니다. 자, 모아타운은 기본적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에서 진행하는 통상적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고 모아타운 내에서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형 모아주택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업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치지가 않고요. 기본적으로 관리 계획이라는 부분을 구역 지정 같은 부분으로 수립을 한다라고 한다면 추진위가 없어요. 여기는 그냥 조합 설립을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를 가게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관리 처분이 없어요. 사업 시행과 관리 처분이 같이 이루어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철거 2주 철거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런 아주 심플한 이런 사업 방식 속에서 사업 기간은 통상적으로 한 7, 8년 정도, 여기가 15년 걸리는 것에 비해서. 근데 실제로는 15년에서 20년 정도는 지켜봐야 됩니다. 험난한 과정이 달려 있어.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 구역을 다 하기 위해서 항상 조합원들이 동의하고 회의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긴 시간들을 또 몇 년씩 흘러가는 데 있어서 대체적으로 사업 시행인가 받는 데만 해도 뭐 그냥 5년도 더 훌쩍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간이 길어질 수 없는데 모아타운 사업은 이 사업 방식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하는 거는 모아타운이긴 하는데 사업 방식을 가로주택 정비사업형 모아주택으로, 이게 이제 사업 방식은 이거 모아주택 사업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냥 재개발 사업이고, 근데 모아주택 사업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주택을 여기는 가로주택 사업, 뭐 여기는 자율정비, 여기는 소규모주택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 대체적으로 뭐 가로주택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조합원들이 뭐 200~300명, 여기에 200~300명 이분들이 십실반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가기 위한다 그러면 여기 먼저 사업이 할 것이고 그 다음 순차적으로 여기를 할 것이고 좀 만약에 사업을 다 원활히 해야 같이 해야 좀 시너지가 나겠다라면 통합 개발을 할 것이고. 자, 그런데 동의서를 걷는 거 하나만이라도 여기에 만약 조합원 수가 한 2,000명 된다라고 하면 2,000명 걷는 시간이라든지 그 노력하고 여기 한 200~300명 하고는 생각해 보면 10배도 더 빠른 시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아서 빠른 시간 내에 그 동의서를 걷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따져서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의 3분의 1 정도 시간 소요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모아타운 사업이 서울의 전체적으로 저층주거지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할 수 있는 지역에 비해서 모아타운 사업 지역이 훨씬 많다. 이쪽이 훨씬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모아타운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를 연구하는 것. 그걸 기초적으로 지역 우선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를 따졌을 때 굉장히 빠른 성패가 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아타운을 적극적으로 조금 공부를 한다라고 한다면요.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상 아이고 재개발 언제 된다고 그건 뭐 정말 수십 년 걸려서 겨우 입주하는 그게 뭐가 좋다고 또 그 모아타운에 아이고 뭐 난개발 아니야 조그맣게 몇백 세대 짓는 거 그거 갖고 뭐하러 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렇게 따로따로 사업 방식에서 모았을 때 현실적인 시너지는 엄청 많을 것이며 서울시에서 진행될 수 있는 많은 저층 주거지 현황의 사업 방식은 다 대체적으로 이거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공부 스터디를 조금 많이 하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귀가 번뜩 뜨이고 눈이 번쩍 뜨이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재개발을 좀 들여다볼 수 있다. 그 공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미나에서 자세하게 일러드릴 테니까요. 세미나 오셔서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연구를 좀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좀 비교해서 차이점과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지역이나 뭐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속도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모아타운이 상대적으로 이제 진행이 좀 빠를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한 점은 이제 진행이 잘 될 수 있는 지역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점 기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이렇게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있으시면 저희 문자, 전화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고요. 혹시나 더 깊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또 오프라인 자리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이번에 전화 연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아, 네. 저는 직장이 여의도인데요. 네. 그래서 그 김포 쪽에 네. 아파트를 구입할지 네. 아니면 금천구 독산동에 그 나홀로 아파트를 구입할지 아니면 신길역이나 예. 그 대방역 인근에 역세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그 근처 빌라를 구입할지 음. 좀 고민이 많이 돼서 예. 연락드렸어요. 네, 아파트와 이제 재개발이 좀 진행이 될 빌라를 고민하시는 거죠. 네. 네, 김포 쪽에는 보고 계신 곳이 따로 없으시고요. 네, 특별히 정하진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말씀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직장이 여의도세요, 그죠? 네. 네, 여의도가 직장이신데 이게 아마 우리 시청자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모든 여의도에 출근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거의 일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그 뭐냐면 대체적으로 여의도를 출퇴근하는 데 있어서 주거 지역을 이제 돈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돈이 좀 여유가 있어라면 당연히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를 사면 좋잖아요. 재건축되고 그럼요. 네. 얼마나 주거 환경이 좋습니까? 여의도 색강을 다 이렇게 거닐면서 한강에 대한 다 여러 가지 그 주거 환경이 너무 좋죠. 근데 항상 이 주거라는 거는 돈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딱 보니까 대략적으로 이해되겠어요. 대략 뭐 5억에서 10억 사이 이 정도 갖고 아니면 그 이하 갖고 이렇게 알차게 주거지를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포시 봐요. 왜냐하면 일단 김포긴 하는데 일단 여기서 교통으로 따져서 김포공항에서 또 김포 골드라인으로 이어져서 생각해보면은 여의도하고 출퇴근이 그렇게 멀지는 않아. 주거 환경이 그래도 아파트야. 그리고 한강방, 김포 한강 신도시, 김포 한강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기 김포 골드라인에 곳곳에 이제 아파트 단지들도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어. 그래서 김포라고 하더라도 교통도 괜찮고 그리고 나는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 이라는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 1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집값을 생각하니까 그래도 김포잖아. 또 김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인천 뭐 계양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새로 이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거하고 맞물려서 공급량이 점점점 내 경쟁자가 늘어나면 쟤도 새 거네 또 쟤도 새 거 나타나네. 그러면 근처에 새 거가 나타나면 나의 인기는 좀 약간 분산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집값은 자꾸 안 올라. 김포에서 안 와도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그럼 서울에 집을 살까? 이렇게 이제 고민이 또 확 바뀌어요. 그래서 이 비슷한 금액으로 서울을 가려니까 아무리 눈치 있고 찾아봐도 별로 없어.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 여의도하고 출퇴근을 딱 하려다 보니까 여의도하고 교통하고 맞닿아 있는 곳 중에서 여기 이제 그 양천구 이제 예를 들어 화곡동이라든지 뭐 강서구 화곡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쪽 그 신정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금천구 독산동이라든지 또 집의 그 집값에 따라서 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시청자님만 갖고 생각이 아니라 다 대동소이해요. 네. 근데 자 이제 김포하고 또 여기 있는 요거하고 뭐 대비되게 어쨌든 독산동에 나홀로 아파트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게 여기 여의도 근처에 뭐 대방역이나 신길역 근처에 뭐 역세권 재개발을 한다는 얘기들이 왕왕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렇게 봤을 때 어디가 좋냐라고 한다면 자, 내가 이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데 많은 분들이 거주 겸 투자야. 투자성도 있고 거주를 생각하는 게 제일 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파트라는 종목을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주가 됐든 투자가 됐든 어쨌든 간 거주 환경 측면에선 지역이 우선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딱 하나 걸리는 거는 여기 신길이나 대방주 근처에 있는 역사권 활성화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옛날부터 했던 내용들이고 지금 당장 또 사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오래 걸릴 것 같고 진짜 사업이 될런지 안 될런지도 모르겠어. 그죠? 네.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당장 내가 빌라 살라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조금 걱정이 돼.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거주를 그렇게 많이 맞물려서 생각을 하지만 저는 솔직히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가능 범위 내에서 투자적인 관점에서 내가 거주하고 투자를 맞물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즉 무슨 소리냐면 투자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딸은 이 김포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독산동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신길이나 대방 근처에 있는 빌라라든지라고 한다면 무조건 얘가 1순위입니다. 뭐 1등? 지역 1순위. 그리고 개발에 대한 여지 이런 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얘가 우선해요. 근데 얘를 주거하고 투자를 병행한다는 그 생각 틀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게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여기는 투자하세요 그냥. 투자적인 관점에서 우선을 하고 그 다음에 거주는요. 남아있는 보증금을 갖고 그 보증금 한계치 내에서 나머지는 월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요즘 전세, 집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 대출도 힘들고 전세 쉽지 않아요. 근데 전세 그만큼 전세로 가고 싶지만 이율로 따진다면요. 이미 시장 속에서는 그 이율이 월세 전환 비율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월세 낸다고 해서 야 이자 내는 것보다 월세 내는 게 유리해 불리해가 아니라 거의 흡사해요. 그렇게 따진다고 온다면 투자 1순위 그다음에 거주는 나머지 보증금과 월세를 통해서 하는 게 우리 시청자님한테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내가 아파트로도 갈 수 있고. 네. 그죠? 예, 어디든지 이 근처 바운드에서 거주 환경은 시청자님 자본력 또 시청자님 마음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택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생각의 네. 틀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 생각의 틀을 가장 조금 이왕이면 투자에 우선하고 거주까지 서브로 내가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제일 낫겠다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좀 대략적인 큰 틀의 전략을 좀 제시를 해주신 것 같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좋은 결정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저희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참여하지 못해 아쉬우신 분들은요. 오프라인 자리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대표님 전해주시죠. 제가 오늘은 많은 분들을 시청자 사연을 통해서 막 빨리빨리 설명을 해드리고 다른 분 또 해드리고 설명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고 좀 긴 시간을 놓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왜 그런 거 하니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공유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지금 벌써 18년을 방송을 하고 좀 세미나를 해왔어요. 많은 책도 보고 또 지금은 이제 박사 타이틀까지 지금 취득을 해서 박사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게 정말 짧은 시간에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미나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그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게 커요. 그래서 세미나 오셔서 그런 깊이 있는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의사항은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